안녕하세요, 안엽서입니다. 오늘은 많은 요청이 있었던 일본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잼버리 대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1971년 그리고 2015년에 44년 만에 23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개최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도 1991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23회 잼버리가 개최된 장소는 야마구치현의 키라라하마로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이었습니다. 이 12일 동안 키라라하마의 날씨는 39도로 미친듯이 더운 날씨였습니다. 일본 여행을 여름에 다녀오시거나 체제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일본의 여름은 한국보다 덥고 습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8년 전에 일본은 세계 잼버리 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유쾌한 잔치라는 뜻이 있다는 잼버리. 잼버리는 1907년 영국의 작은 섬에서 20명의 청소년을 초대한 뒤에 실전 캠프를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1920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4년마다 개최를 하게 되었고 150여 개국의 10대 청소년들이 모여 마치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교류하고 축제의 장을 만드는 청소년 야영대회가 세계 잼버리입니다. 2008년 제주도에서 일본 야마구치 키라라하마의 개최지가 선정이 되고 23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세계 각지에 있는 청소년 33,00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에 모인 스카우트 대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은 세계 잼버리를 개최하기 2년 전인 2013년에 사전 잼버리를 개최했습니다.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53개국 14,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53개국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일본인 참가자였으며 해외 참가자는 1,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전 잼버리에서는 더운 날씨 속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개최된 23회 세계 잼버리에서는 더위에 대한 대책으로 허브 텐트 4개동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영장의 배치가 수정이 되었으며 태풍을 고려해 피레침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잼버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23회 세계 잼버리는 사전 잼버리가 진행되었던 곳과 같은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3회 세계 잼버리 참가 등록비는 국가별 1인당 총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A 국가는 25,000엔, B 국가는 50,000엔, C 국가는 75,000엔, D 국가는 100,000엔입니다. 키라라하마 잼버리 야영장 한 블록당 일본 초등학교 운동장에 8배 크기로 가로 세로 350m, 250m로 되어 있었으며 4,000명이 야영을 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150평 크기의 블록을 다시 나누어서 40명이 그곳에서 야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날의 온도는 무려 40도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개회식은 해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개회식이 끝나고 다음날 둘째 날도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대원들은 폭 30m, 길이 25m의 허브 텐트로 들어가서 열을 식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허브 텐트는 사전 잼버리를 통해 스카우트 대원들이 더위에 지친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텐트입니다. 총 4곳이 있죠. 허브 텐트는 더위를 피하거나 폭우가 발생했을 때 대피소로 사용되는 용도였으며 인터넷 카페와 잼버리에 사용되는 물류가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장소로도 활용이 되기도 했죠. 식사 같은 경우 한 허브 텐트당 8,000명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배급을 받은 뒤 조리할 수 있는 텐트로 돌아가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곳곳에 배치되면서 물이 필요한 장소에 급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샤워장 같은 경우는 2개 분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96개의 샤워장을 만들어 한 번에 4,000명이 샤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나 물이 부족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물탱크를 곳곳에 배치했으며 온수 역시 잘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일째 온도계의 날씨는 39.4도, 정말 더운 날씨였네요. 그런데 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의 표정이 모두 밝아 보입니다. 잼버리 야영장 근처에서는 따로 야마구치 잼버리 페스타를 개최해서 야마구치 시민들이 준비한 축제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마구치 파비리온에서는 낮 시간에도 시원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본 전통춤인 봉오도리를 추면서 서로 교감을 하게 됩니다. 4일째도 역시 미친듯이 덥습니다. 그런데 야영지 한쪽에 해수욕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얕은 깊이이지만 충분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네요. 더위에 지친 대원들이 바다에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은 어떨까요? 여러 대의 트럭을 준비해서 각 블록을 돌아다니며 생필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모자랐기 때문에 대형 슈퍼마켓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도 있네요. 옷 한 벌당 250엔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대형 버스가 야영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버스를 이용해 야마구치 각지에 있는 관광지를 보며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참가했네요. 23회 세계 잼버리 위기관리센터에서는 구급 전문가와 국제 변호사, 경찰관이 상주하게 됩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은 전통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고 놀고 서로 유대를 쌓아가면서 차이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얻게 됩니다. 23회 세계 잼버리 대회에는 1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33,000명의 질서도 잘 유지가 되었죠. 세계 잼버리 막바지에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라라하마 야영장에는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 돔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관을 미리 연계가 돼 있는 상태로 실제로 태풍이 오면 각각의 정해진 장소로 흩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책임자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약 150개의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분명 진짜 더웠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정말 즐거웠어 라는 말이 나오게끔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全員を無事に各国150カ国にですね返して帰った時にですね子供のお母さんが「どうだった？ジャンボリー面白かった？いや暑かった」多分それが最初の言葉だと思うんです。その次は「でもどうだった？でも本当は楽しかった」健康で帰るそこを一人も犠牲者も出さずにですね、返すというのが私の使命だと家内に約束しまして出てまいりましたので最後まで、我々の務めをさせていただくというのが決意でございます。 23회 세계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 중 84%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좋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폐회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야마구치 히라라하마입니다. 네, 이곳은 23회 세계 잼버리가 개최되었던 히라라하마 야영지고요. 아직 8년 전 모습 그대로인 곳도 있지만 공원으로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바다를 메워서 만든 야영지이고요.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 해수욕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작게 만든 거죠. 저는 여기에서 노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상당히 더웠으니까 충분히 더위를 식힐 수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건물도 세계 잼버리 때 있었던 건물이죠. 네, 이렇게 야마구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금 현재는 만들어진 상태고요. 네, 내부는 이렇게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잼버리에서 이 수영장을 사용한 것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대원들이 정말 더위에 지치고 그랬다면 또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옆에 있는 돔 역시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넓고 쾌적해 보입니다. 작은 공연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많이 했다고 하죠. 네, 아우 지금은 돔 야구장으로 되어 있나봐요. 네, 이렇게 상당히 또 넓죠. 이제 여기가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이 더위를 식히던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많은 레저 활동을 하고 있네요 벌써. 아 여기 아이들이 많이 노나보다. 네, 여기가 이제 깊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노는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잘 돼 있네요 진짜. 한국도 해변에 만들었으니까 이런 해수욕장 같은 거 중간중간에 잘 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쪽도 뭔가 해수를 모아서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그냥 공원 같아요 그죠.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네요. 여기 키라라마에서 사는 인구가 9,500명. 근데 33,000명이 여기에 방문을 한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슈퍼마켓의 매출이 9억엔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은 거의 안 남겼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의 운영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바가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편의점 정찰제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편의점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바가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아 정말 이곳 야마구치 시민을 위한 장소로 바뀌었네요. 농지로 사용된다 그랬나요? 한국은?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일본의 세계 잼버리 대회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 잼버리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지만 이걸 또 발판 삼아서 다음에 이러한 행사가 있었을 때 잘 준비가 되어가지고 개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이 관련된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잘 돼 있다 진짜.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